2015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한 양국 관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국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는데요. 양국 국민은 정치적 상호 신뢰와 경제적 상호 보완,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한 양국 관계에서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10대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중국 드라마 랑야방이 한국에서 절찬 방영된 것입니다. 랑야방은 고대 중국 궁중에서 일어나는 권모술수를 다룬 드라마로 2015년 9월 중국에서 방영된 이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10월 한국에서도 방영됐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서 방영되는 중국 드라마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마이 선샤인, 견환전, 보보경심, 궁세시목 등이 한국에서 방영된 이후 수많은 팬이 생겼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인기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9위는 중한 합작 영화가 3.0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중한영화 합작협의가 체결되어 한국 영화의 중국 진출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중한 합작영화 종반할슈수이 한국어로 수상한 그녀가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돼 박스 오피스 3억 5천만 위안,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632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이별 계약이 갖고 있던 중한 합작영화의 흥행 기록을 깼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예능 프로그램은 모두 한국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워슈꺼쇼, 한국어로 나는 가수다, 빠바추날, 아빠 어디가에서 뻔파오바 시용띠, 런닝맨까지 한국 프로그램 판권 매입에서 중한 공동 연구 개발까지, 더 나아가 한국 인재 직접 영입까지 중한 양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협력의 3.0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위는 중한 해양경계 획접 협상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중한 해양경계 획접 제1차 공식회담이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호혜 협력의 정신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중첩 해역 경계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2000년 중한 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과 수역 개념에 대한 이해 차이로 그동안 양국 간 어업 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양국이 해역 경계를 획정하는 것입니다. 중한 양국 정부는 우호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7위는 중한 양국의 메르스 공동대응입니다.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한국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르스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유입성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인 한 명도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행 단체 관광객이 대거 취소됐는데요. 다행히도 중국인 환자는 한국에서 완치됐고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환자도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유커의 한국 관광 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6위는 중이랑 공통상용 한자표 808자를 발표한 것입니다. 11월 30일 4년 동안 편찬 완성한 중이랑 공통상용 한자표 808자 공식 발표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한자표의 한자는 중국의 현대한어 상용자표, 일본의 신상용 한자표, 한국의 교육용 기초 한자를 바탕으로 편찬했습니다. 한자표는 총표와 대조표로 나뉘는데요. 중이란 3국에서 쓰는 법이 똑같은 한자가 540여 개에 달합니다. 한자표 편찬에 참여한 한 학자는 최근 중이란 3국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에 이견이 있지만 한자와 같은 공통 문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3국의 교류와 협력,
더 나아가 삼국 국민 간의 진정한 화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위는 중한 방문의 해입니다. 2015년은 중한 양국 역사상 최초의 방문의 해였습니다. 2014년 7월 중한 양국은 양국 간 관광과 인적 왕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한 양국 간의 관광 교류는 이미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해 하루 평균 100여 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4위는 중한 FTA 발효입니다. 12월 20일 한국화물선 시내호가 친항다오항에서 액체 유황 2,600톤을 하역했습니다. 중한 FTA가 공식 발효된 이후 중국에 첫 수입된 화물인데요. 이 화물은 중한 FTA 발효로 제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고 최대 수입국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중한 FTA 발효 후 1년 동안 중국 수출품 260억 달러, 한국 수출품 200억 달러가 상대국에서 관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3위는 중이란 정상회의 재개입니다. 2015년 11월 1일 제6차 중이란 정상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개최하는 삼국 정상회의인데요. 중이란 삼국 정상은 중이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이란 삼국 정상회의 재개는 그동안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으로 냉각된 삼국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위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한국 방문입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15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은 작게는 김치, 삼계탕에서 크게는 무역거래, 인문교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품질검사 등의 분야까지 17개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1대1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중창업, 만인혁신과 창조경제, 중국제조 2025와 한국제조업 혁신 3.0, 중한 제3자 시장에서의 협력 등 국가 발전 전략에 연결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 강화되고 내실화되었습니다. 1위는 뭘까요? 바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입니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중한 양국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중국 언론의 높은 평가와 전체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더 깊은 바탕에는 중한 양국 국민이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함께 저항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015년 중국과 세계 시리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중한 양국 관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중국과 세계 영상 시리즈의 다른 내용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